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허스퍼 감독이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라도 올 여름에 매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냐는 질문이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영국 기자에 의해 나올 정도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번리와의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고요.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는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히샬리송 선수에 대해서는 매각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미 올 여름의 계획을 이미 진행 중이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경질 가능성도 일축했는데요. 호주와 일본 투어 일정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언론이 보도해왔던 토트넘 허스퍼의 내한 경기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는 상황, 왜 그런지 한준TV가 그에 대한 독점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올 여름 상황과 내한 경기의 배경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번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호주 축구 레전드인 마크 슈워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토트넘에서의 장기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번리전 사전 기자회견 당시 영국 취재진이 그 인터뷰 흥미로웠는데 토트넘에서의 도전 과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왔던 변화가 없는 부분들의 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다음 시즌을 위한 변화와 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올 시즌의 아쉬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직설적으로 물어본 내용인데요.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꽤 일관되게 말해왔던 것 같습니다. 즉 똑같이 얘기해왔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 약간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은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팀 리빌딩에 있어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상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전은 항상 존재할 것이고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며 언젠가는 또 다른 도전도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최대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은 노력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장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침착하고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긴 목표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본인의 지금까지의 발언, 당장의 성적이 아닌 나중에 다음 시즌에 더 큰 결과를 내기 위한 팀을 가기 위해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부분인데, 다만 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도 했죠. 그렇다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희망을 포기한 건 아니다,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좀 씻어내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최근의 결과들, 올 시즌의 이제 4연패, 특히 그 경기 후반기의 고전들이 올 여름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냐, 즉 선수단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에 4연패를 당했거나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계획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최대한 일관되게 말하려고 노력해왔고 지금까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즉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수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축구를 완성하기는 어렵다, 선수의 방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선수들에게 그걸 주문했던 것은 이 선수들을 보는 것이다. 이 선수들이 나의 방식을 따라오고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로 결과를 꾸역꾸역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내 축구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방식을 고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단기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기존 선수들로 그런 칠리적인 전술을 통해서 결과를 낼 경우에는 아니 그 선수들을 왜 보내, 잘하는데 왜 내보내,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방식을 잘하는지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여름에 대한 계획은 꽤 오랫동안 준비해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미 올 시즌을 치르는 과정 속에 판단은 섰다. 올 여름에 어떤 선수를 내보낼 것인지, 어떤 선수를 영입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 다 나에겐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더 많은 변화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역시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팀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고 예상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나의 대처 능력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의 대처 능력과 선수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것이니까 패배도 의미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다만 그에 대한 본인에 대한 비판론, 챔스 진출 포기하고 너 선수만 보는 게 다야? 이에 대해서는 아니다, 나도 그건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 생각한다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올 여름의 계획이 완료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징후는 올 시즌이 끝나자마자 요즘에 이제 새로운 유럽 축구의 트렌드가 됐죠. 포스트 시즌 경기, 이제 시즌이 끝났을 때 친선 경기를 또 치르면서 수익을 내고 끝내는 거예요. 보통은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때 프리시즌 기간에만 투어를 했는데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투어를 하는 거죠. 즉 애초에 일정상 어떻게 보면 월급을 주는 팀 입장에서는 휴가를 빨리 보낼 이유가 있느냐. 컵대회 결승 올라갔으면 더 함께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간 만약 컵대회 결승 뭐 FA컵이든 챔피언스리그든 유로파리그든 결승에 올라갔다고 가정하고 그 기간에 이제 경기가 없으면 탈락을 했으면 친선 경기를 해외에 가서 투어 경기를 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 트렌드, 이런 방향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국인 호주로 가서 5월 22일 한국 시간 수요일 저녁 6시 45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경기를 치르고 또 7월 27일 토요일에는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빗셀 고베와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 일정도 이미 계약과 발표가 완료가 됐고요. 또 2024-2025 시즌을 앞두고서는 토트넘 호스파 스타디움에서 해리 케인의 이적 당시 합의했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도 확정을 해서 이 경기도 날짜와 시간이 다 나왔어요.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이죠. 그리고 이 사이에 본래 언급됐던 것이 이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친선 경기가 한국에서 열릴 거라는 보도가 세계일보에서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한국 스포츠 경제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한준TV가 함께 협업하고 있는 김성진 부장 대우가 이끌고 있는 한국 스포츠 경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생소한 매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스파탈 커리어에서 활동을 하면서 국내 축구계에서 15년 가까이를 취재해왔던 베테랑 기자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김성진 기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들이 나오니까 한국 스포츠 경제의 이제 보도 내용도 신뢰성을 가져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5월 1일에 손흥민과 토트넘이 한국에 온다는 단독 기사가 또 한 번 나왔어요. 바이에른 뮌헨과 프리시즌 맞대결을 한다. 이전에 나왔던 보도인데 왜 또 단독을 달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토트넘의 한국행이 조금 확정이 안 된 상황도 있었고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 속에 사실 토트넘이 한국에 와서 K리그 올스타와 한 번 더 경기를 하고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됐던 일정인 7월 27일에 토트넘이 일본에 가서 빗셀 고베와 경기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두 경기를 하고 토트넘은 한 경기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 것이죠. 실제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내한을 공식 발표를 이미 한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한국 투어의 주체이고 토트넘은 이제 함께 같이 오게 된 그냥 이제 서브 개념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확보한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꽤 신뢰성이 높은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애초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투어가 추진이 되던 과정 속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과 해리 케인 이적을 통해서 두 경기를 치르기로 했어요. 홈앤드 어웨이로 독일에서 한 번, 이제 런던에서 한 번 이렇게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런던에서 하는 경기는 8월 11일에 치르기로 했고 독일에서 하기로 한 경기를 김민재 선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 측에 제안을 하면서 토트넘도 당초에는 한국 투어 계획이 없었는데 한국 투어를 생각하게 됐고 바이에른 뮌헨이 쿠팡 플레이와 이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팡 플레이와 얘기를 해서 토트넘과 바이에른의 경기를 한국에서 치르는 이 방안에 대한 협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안이 토트넘 입장에서도 매력적이긴 한데 해리 케인 선수와의 이제 맞대결이 토트넘의 홈팬들 앞에서 치러지기보다 그에 앞서서 한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파급력에 대해 임팩트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빗셀 고베로의 일본 투어 일정도 추진이 되다 보니까 토트넘이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이 여전히 추진은 되고 있고 무산이 된 건 아니지만 언제 어떤 팀과 경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재조율이 되고 있다고 해요. 즉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정말 할지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몇 경기를 할지 언제 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원점에서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우영 선수와 이토 히로키 일본 선수가 포함된 슈투트가르트는 7월 28일에 일본에서 교토 상가와 경기하고 8월 1일에는 산프레체 히로시마와 경기를 하는 일본 투어가 확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에 오는 팀들과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과연 바이에른 뮌헨이 팀 K리그와 경기를 할지 토트넘이 팀 K리그와 경기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김민재 선수의 지금 팀 내 입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복잡해진 상황이에요. 토트넘이 또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를 나갈지 유로파 리그를 나갈지 어떻게 프리시즌 일정을 구성할지 또 손흥민 선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꽤 혼탁하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의 내한 경기 이 부분들은 토트넘이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르고 어떤 순위가 돼서 어떻게 프리시즌을 구성할지가 확정이 되어야만 최종 확정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 속에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번리전 회견에서 내보낼 선수 남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힌트를 남겼는데 일단 이번 번리와의 경기에 레프트팩으로 출전한 올리버 스킵 선수 토트넘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유스 출신 선수로서 꽤 기대를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많은 왼쪽 풀백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로얄 선수가 이 선수 역시 주 포지션
포지션이 왼쪽 풀백이 아닌 가운데 리버풀과의 경기에 고전하다 보니까 또 그 경기 이전부터도 사실은 스킵을 왼쪽 풀백으로 훈련 때 기용을 해봤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이제 썼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충분히 스킵을 왼쪽 풀백으로 쓸 수 있으며 스킵은 우리의 미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대답은 스킵도 당신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라도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게 팀의 상징이자 아이콘인 손흥민 선수라든지 유스 출신으로 가장 큰 기대를 받았던 스킵 선수, 분명 이런 선수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고 이런 선수들에 대한 계약 상황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내보낼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이 나온 건데요.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너무 멀리 나가셨습니다. 과감한 예측이십니다. 소니가 우리의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니는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즉 직설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내보낼 대상이냐고 물은 건 아니지만 이 기자의 질문은 당신이 팬 페이보릿 선수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지금 계약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런 좋은 선수들도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게 우회적으로 물어본 것 같지만 결국은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손흥민 선수도 매각 대상이라고 얘기한 것이냐. 그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농담으로 답하면서 아니다. 손흥민 선수는 나의 미래 계획에 있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는 팔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풋볼 런던의 기사에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계약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12개월 1년 추가 연장 옵션이 남아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협상의 주도권은 토트넘에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 히샬리송 선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매체들, 텔레그래프, 디애틀레틱 여러 매체들이 히샬리송은 매각 리스트에 올랐다, 매각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히샬리송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하고 있나요? 다음 시즌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답변을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샬리송은 올 시즌 우리 팀에서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그는 토트넘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상황이었죠. 다만 그를 평가하는 이들은 모든 의도와 목적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올 시즌 히샬리송은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그거는 확실한 팩트죠. 그는 올 시즌에 많은 경기를 놓쳤지만 리버풀전에서처럼 매번 투입될 때마다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좋은 골을 넣었고 또 두 번째 골도 셋업을 했어요.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이라든지 수비수 조 고메스의 선방 등 몇 차례 운이 나쁜 상황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샬리송은 우리에게 정말 효과적이고 우리의 플레이 방식이 히샬리송에게도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그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다른 많은 선수들처럼 오랜 시간 꾸준히 활약하지는 못한 시즌이었지만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어요. 앞에 스킵 선수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는 우리의 미래의 계획의 일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그는 좋은 선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미래의 일부다라고 단언하지 않은 겁니다. 즉 히샬리송 좋은 선수야, 잘하고 있어, 나쁘지 않아, 기회가 좀 적었던 면도 있지, 부상도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선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칭찬하면서도 떠날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 자체는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히샬리송이 별로라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다른 이유로 내보내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암시하기 위한 발언이다. 결국에는 히샬리송이 매각 리스트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 역시 토트넘을 떠날 생각이 없다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와 또 인터뷰를 했는데요. 번리와의 경기를 이기고 나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의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바로 승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승점 3점을 따냈으니 이제 최대한 강하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다음 두 경기 팀으로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성적이나 공격 포인트가 아니라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 희망 끝까지 이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했고요. 경기를 마치고 나서 한국 취재진과도 믹스존에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 소개가 됐는데, 이번 경기 많은 기회를 내가 만들어준 기회를 선수들이 놓치긴 했지만 선수들이 선수로서나 사람으로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최근 패배도 그렇고 우리가 강해지기 위한 계기가 됐다.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시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4연패는 우리가 강팀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원정 경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만약 시즌 중간중간에 경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연달아 4연패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팀 자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일정이 좀 불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경험, 이런 패배로 우리 팀이 단단해질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다음 시즌에 오기 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된 좋은 경험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번리전 승리에 대해서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는 밑거름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주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긴 호흡으로 장기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전혀 암시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경기, 바로 한국 시간으로 5월 15일 새벽에 있는 맨시티와의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팀을 상대하는 만큼 잘 회복해서 준비하겠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역시 기적을 노린다고 했잖아요. 맨시티전까지 이기고 11득점까지 이기고 챔스에 나가서 토트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재계약을 안 맺을 거기 때문에 이 결과 지켜보고 재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남은 두 경기 바로 5월 15일 수요일 새벽 4시 맨시티와 홈 경기이고 5월 20일 월요일 0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번리전 승리로 승점 63점을 얻게 됐는데요. 에스턴 빌라가 승점 67점인 가운데 토트넘이 남은 두 경기를 다 이기면 69점이 되죠. 에스턴 빌라는 5월 14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홈 경기로 37라운드를 치르고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 상대는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거든요.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승점을 얻은 팀이 현재 우승 경쟁 중인 맨시티와 아스널밖에 없다는 점에서 에스턴 빌라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승리할 가능성도 높진 않은데요. 과연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허스퍼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와 마지막 소식,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그리고 토트넘의 내한 경기 추진에 대한 새로운 정보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